북미 양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공동 합의문을 도출해낸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교계를 비롯한 각계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며 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70년간 이어진 냉전을 끝내고 북미 정상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10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는데요. 양국 정상은 종일 밝은 표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첫 소식,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CVID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양국은 6.25 전쟁 유해 발굴과 즉각 송환을 위한 합의도 이루었습니다. 북미 정상은 연신 밝은 표정으로 회담에 임했습니다. 다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대화였지만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여는 첫 단추를 꿰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서명 직후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한반도의 미래는 앞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곧바로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돌아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 30분 뒤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는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북핵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해제할 계획이라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 이런 신뢰관계를 구축한 적이 없다며 합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을 시작으로 계속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미 정상회담. 두 정상의 단독회담부터 합의문 서명까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일 오전 9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두 손을 맞잡으며 인사를 나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살짝 경직된 표정을 보였던 두 정상은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 직후 만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확대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약 1시간 40분의 확대 회담 이후엔 업무 오찬을 가졌고 오찬 직후엔 두 정상이 통역사 없이 호텔 안 정원을 거닐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서명식을 위해 나타난 두 정상은 공동 합의문에 서명을 마쳤고 전 세계가 주목한 세기의 담판은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설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북미 정상 간 첫 공동 합의문을 도출해낸 이번 회담에 대해 교계는 우선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공적으로 회담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북미와 남북 정상의 대화가 이어지고 회담 내용에 따른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은 한국전쟁에서 적으로 싸웠던 당사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평하면서도 모든 합의가 상호 노력하기로 했단 추상적인 의미로 흘러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이 동북아 평화경제 공동체 건설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들이 현실화되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머지않아 개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일부 입주 기업들은 곧 시설 점검 등을 위한 방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이번엔 한국교회 선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신앙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제한몽골학교 이야기인데요.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진행하는 제한몽골학교의 이야기를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여 년 전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가 설립한 제한몽골학교가 올해로 14번째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는 부모를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몽골은 유목민의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가족을 이끌고 일을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던 가운데 아이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선교하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권과 의료봉사로도 국내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쌍한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에서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커졌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몽골로 보내고 있는데 그 어떤 선교사보다도 훌륭한 그런 선교적인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선 매주 전교생 예배를 비롯해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신앙 수련회 등 신앙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앙 공부를 하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독교를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규 수업과 세계화 교육은 졸업 후 몽골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정치와 경제, 종교 등 각 분야로 진출하도록 돕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육 섬김 사역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며 두 나라를 연결하는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요. 저희한테 되게 뭐랄까요, 사람으로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미래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제 꿈은요, 건축 디자이너거든요. 내가 몽골의 건물들을 더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5학년 때부터 제 꿈을 정해서 지금. 한 졸업생은 원래 불교 신자지만 학교에서 받은 기독교 신앙 수업은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고 희망을 줘 좋다며 졸업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한 선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며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한혜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산안청우가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자 국무총리 대리로 지낼 당시 활동상을 담은 일기 세 책이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작성 시점은 1920년과 1921년이며 안창호 선생 유족이 보관하다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일기를 직접 쓰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창기 활동과 조직 운영, 참여 인사 면모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동 창의록과 파주 구 교화면 사무소가 등록 예고됐으며 제주 4.3 사건 관련 유적 중에선 처음으로 4.3 수학주둔소가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에 1년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등이 해당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업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공무원의 순직을 인정해주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데 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파견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를 발급하고 유족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예우를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관련 법은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에서 재산이 1조 원을 넘는 갑부가 45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한국 부자 52명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재산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700억 원을 넘는 갑부는 45명으로 지난해 38명보다 7명 늘었습니다.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6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50위 안에 처음 등장한 갑부는 3명으로 11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7월 20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법인이사 정수를 맞추기 위해 예장합동과 통합, 대신, 기감, 기아성 여의도 측에 각 2명씩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임시총회에선 상임회장단 회의와 신임총회장 초청 조찬을 가질 계획이며 오찬에선 본회 설립에 공헌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산하 7개 신학대 교수들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자진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교수 122명은 성명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지속된 명성교회 세습 문제 종결을 위해 김하나 목사가 스스로 자리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통합총회 재판국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교단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경기 가평에 추진 중인 신천지 교주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신천지 대책위원회 홍계환 위원장은 가평 기독교연합회의 긴급 요청으로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지 교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지난 2월 청평면 주민센터 인근 요지에 6,500여 평의 대지를 매입해 이만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6월부터 8월까지 통일행전을 펼칩니다. 이번 통일행전은 복음적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세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제주도 한라산 일대를, 19일부터 24일까지는 백두산 일대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8월 14일은 판문점에서 이뤄집니다. 통일행전을 위해 사랑의 교회는 오는 24일 통일동산을 조성하고 북한과 통일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